원래의 임대료 받는 구조는 픽스드 인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 임대료가 아니에요. 퍼센티지 렌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전체 매출의 그 쉐어를 가져가요. 우리나라 스타벅스처럼. 외국이 네. 외국에서는 네. 여기서 매출 1,000만 원 나면은 그거 1% 나한테 렌트로 내. 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10%는 가져가야죠. 10%. 10%. 그렇게 많이요? 네. 아니 보통 스타벅스가 과거에 15%다가 지금 10% 하니까 한 제 생각에는 스타벅스가 아니니까 한 8%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매출의 몇 %? 매출의 몇 %.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계산이 돼요. 큰 빌딩 같은데요. 쇼핑몰이나 이런 데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 조그마 빌딩에다 적용을 그대로 하진 못하지만은 이게 된다고 했을 때 그 1층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상행위가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그 임대료 수입이 높아지면서 투자 수익률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퍼센티지로 우리나라도 받나요? 아니요. 그거를 이제 집주인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 가능하죠. 요청을 하면 그래요. 뭐 그래서 새로 빌딩이 뜨는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네. 빌딩의 세계는 사실 건너 듣는 얘기라서 저희가 좀 감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바로바로 우리가 계약을 해본 경험들이 있는데 핫플레이스 2023년 23년에 또 찍어주셨죠. 명동 북촌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근데 책을 사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까지는 말죠. 그럼 몇 군데만 찍어주시죠.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그 분석한 게 그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그 행정안전부의 창피업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카페나 음식점이 주소가 나오고요. 그 카페나 음식점이 언제 창업했는지가 나와요. 그럼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코로나 제일 한창일 때 그 지역에 카페와 음식점이 많이 생겼다는 건 여기는 뜨는 데예요. 그 코로나 그 와중에 되는 거예요. 창업하신 분들은 와. 근데 그 패턴을 보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된 데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2호선, 3호선, 6호선 라인하고 연결이 돼요. 6호선도 들어가 있군요. 6호선이 사실 가장 핫한 라인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6호선 라인은 왜냐면은 이게 그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앵커와 앵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앵커가 그 홍대 합정이 있고요. 오른쪽 끝에 이제 그 고대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앵커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앵커는 이제 허브라고 보시면 되죠. 허브 같은 거. 고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학생들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수요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6호선 라인은 그냥 쭉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원래는 합정역이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더 가면은 이제 망원 떴죠. 합정에서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뭐 상수, 광흥창도 약간 뜨려고 하고 있고 조금 가다 보면 이제 공동 나와요.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이태원 삼각지 나오고요. 그죠? 지금 약수, 청구, 신당은 난리도 아니고. 그래요? 가본 지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동묘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6호선 라인은 사실은 고대 전까지 모든 지하철역이 상권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모든 지하철들이. 그 대학 서울 시내 대학이 하도 많은데 굳이 거기가 앵커가 되는 이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본 관점은 홍대는 엄청난 앵커고요. 그죠? 홍대 주변에 엄청난 그 이런 컨텐츠 관련 비즈니스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단순히 고대를 빼더라도 그 다음에 공덕 쪽에는 엄청나게 큰 이 오피스 타운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오피스 타운을 얘기할 때 여의도하고 공덕은 같이 봐요.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 공덕도 오피스 타운이고 좀 가다 보면은 이태원이 있고요. 그럼 벌써 세 개의 엄청난 앵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봤을 때 고대 앞이 재밌는 핫플레이스란 말씀이 아니에요. 제 말씀은 이 집적지로서 엄청나게 큰 그 MZ 군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른쪽 끝에 있는 가장 핫플레이스. 아니 고대에 사람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도 한 5년에서 10년 전에도 클럽 하핑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클럽을
하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놀다가 야 그럼 홍대 가서 놀고 뭐 이런 고선 타고선. 그렇죠. 아니 그게 뭐 뉴욕도 펍 하핑이라고 해서 맥주 먹다가 딴 데서 하나 더 하고 그러는데요. 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카페 하핑을 해요. 우리 때는 그런 분 없었어. 근데 저는 그 중에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이 명동을 넣으셨는데 사실 지금은 좀 살아났지만 명동이 코로나 시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안 왔기 때문에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넣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했던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는 정량적인 데이터고 약간의 정성적인 걸 좀 봤어요. 그거 본 거는 이제 MZ 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주로 어디 생기냐인데 이게 북촌 명동에 여전히 해요. 상징성 때문인지. 그리고 명동에 사실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 카페나 음식점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수키 이런 데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그 카페 같은 것들이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가 가장 그 주목해 볼 만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F&B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요식업이요. 음식점하고 카페가 어디에 생기느냐가 좀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그래요. 근데 2022년에 꼽아줬던 뭐 성수라든지 뭐 을지로 이런 것도 진행형이고 새롭게 이제 이런 부분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